이번 화의 제목은 번개의 용이라는 회차 제목과 함께 과거 전설의 드래곤에 관한 비밀과 로키가 먹은 열매의 이름명도 공개된 원피스 1175화 풀버전 리뷰입니다. 먼저 천둥번개와 함께 해방의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진 엘바프 명계. 그 시각 서쪽 마을로 이동했던 상디는 회전을 이용한 디아블 잠부를 통해 소머즈의 능력을 파괴하며 로빈을 구해냅니다. 이처럼 소머즈의 초인계 능력을 강력한 기술을 통해 상디가 해제시킬 수 있던 건데요. 이어 니카 모드를 발동한 루피와 엄청난 크기의 검은 드래곤 로키는 명계로 떨어지고 있던 아이들을 구한 채 그들의 친척과 거인족의 영웅 야르리 있는 서쪽 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성지에 데려갈 수도 죽일 수도 없게 되자 더욱 분노한 소머즈는 아이들과 연관 있는 거인족을 향해 가시를 쏘게 됩니다. 그 시각 서쪽 마을에 당도한 거인족의 아이들은 소머즈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가시덩굴을 막으려 하자 이어 리플리는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반면 콜로는 달아나지 않겠다며 리플리를 지키려 했죠. 이처럼 거인족의 아이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순간 서쪽 마을에서 거인족 군단을 상대했던 조로가 모습을 드러내며 초인계 능력을 막아냅니다. 그렇게 조로가 가시를 막아내자 그 모습을 바라본 선장 루피는 잘했다는 말과 함께 조로의 든든함에 반응하게 되죠. 이어 루피의 반응을 바라보던 조로는 너가 원하는 게 이거인 줄 알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말하자 소머즈는 자신의 공격을 막은 조로의 정체를 궁금해했는데요. 한편 사왕 루피는 아이들을 위협했던 기사단을 바라본 채 조로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이어 조로는 자신의 동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구름에 깃든 번개를 붙잡게 됩니다. 이처럼 열매를 각성하게 되며 번개마저 붙잡을 수 있던 루피였기 때문에 카이도에게 던진 번개를 응용해 새로운 기술을 준비했고 이어 아이들을 위협했던 소머즈를 주시한 채 고무고무던 토르 라이플, 즉 하얀 번개 회전탄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열매 각성 능력을 통해 번개를 곰으로 변환시킨 루피는 카이도에게 번개를 집어던진 전투와 달리 이번에는 회전을 이용해 더욱 강한 위력을 생성한 건데요. 결국 왼손에는 번개를 그리고 거대한 주먹을 만들었던 오른손이 소머즈의 몸을 가격하자 이내 소머즈의 육체가 번개에 감전되었고 이어 루피가 준비한 거대한 주먹을 통해 소머즈의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이처럼 불사의 능력자인 기사단이었지만 니카 루피의 공격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자 그 순간 검은 드래곤 로키가 소머즈를 짓밟게 되었고 이어 그 모습을 바라본 야르리 14년 전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먼저 야르는 로키가 하랄드의 심장을 멎게 하며 아우루스트 성을 떠나자 주위에 있던 스쿠퍼 가반과 샹크스에게 로키가 먹은 열매의 정체를 들려주는데요. 그렇게 14년 전 로키가 먹은 열매는 바로 용룡 열매이자 환수종 모델 전룡 니드호그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아가 니드호그 열매를 먹은 자는 세계 최대의 용으로 변신할 수 있고 이어 크기의 한계는 능력자의 원래 체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거인족이 먹었을 경우 더 큰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말했죠. 더불어 니드호그의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면 번개를 내뿜는 칠흑의 용은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설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니드호그의 엄청난 능력을 듣게 된 샹크스는 그 힘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한 건지를 묻게 되자 야르는 그게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라그니르를 언급하는데요. 먼저 누군가 니드호그를 먹으려 한다면 그때마다 열매를 지키는 수호의 망치 라그니르가 개입할 수 있다 말했죠. 나아가 엘바프에는 전쟁의 신에 관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며 그 신은 무기 라그니르를 다뤘고 거대한 용으로도 변신한 채 태양신과 충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에게는 언제나 그를 지키는 충직한 시종 얼음다람쥐 라타토스크가 함께하고 있었다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전쟁의 신이 죽자 라타토스크의 영혼은 주인의 망치로 깃들었고 이후 라그니르는 악마의 열매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니드호그의 열매를 지켜왔다는 비밀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명계에서 로키가 목마를 얼릴 수 있던 배경에는 바로 자연계 얼음 열매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얼음다람쥐 라타토스크의 능력을 이용했던 건데요. 결국 로키는 용용 모델 번개의 용 환수종 니드호그와 자연계 능력을 다룰 수 있는 얼음다람쥐 라타토스크의 능력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인족 최강자이며 신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로키는 킬링엄이 만든 목마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어 입에서 토르헤임이라는 강력하고 거대한 번개 공격을 발사하는데요. 이처럼 카이도의 보로브레스가 떠오를 수 있는 로키의 강력한 번개 기술이 방출되자 이어 일반 번개와 검은 번개가 섞이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채 주위에 있던 대부분의 목마가 소멸되었죠. 그렇게 니드호그 로키와 니카루피의 등장으로 전장의 분위기가 압도되자 이내 그 모습을 군코의 몸을 강탈한 이무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후 장면은 마리조아로 전환되며 본체 이무가 꽃의 방에서 분노하는 표정을 짓게 된 채 니드호그를 언급했고, 이어 그동안 숨어있던 곳이 거기였군이라는 반응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7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엘바프 왕가에 내려온 전설의 열매가 번개의 용 니드호그로 확정되었는데요. 나아가 원피스 세계관 드래곤 능력자 중 거인족 로키가 니드호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크기 또한 가장 거대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최강의 해적 록스는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던 니드호그의 열매를 알고 있었는지, 그 열매는 하랄드가 먹어야만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며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열매 중 하나를 알고 있던 건데요. 더불어 선대 능력자로 불린 엘바프의 전쟁의 신은 자신의 충신이자 자연계 얼음 능력의 특성을 지닌 라타토스크와 함께했고, 이어 태양신 니카와도 충돌했던 만큼 과거에도 두 명의 신이 존재하며 격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니카루피와 니드호그 로키가 충돌할 수 있는 운명이 그려질 수 있는 가운데, 니카루피와 니드호그의 공통점은 바로 번개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죠. 이처럼 번개의 능력은 초인계 열매로 분류될 수 있지만, 반대로 로키가 먹은 열매는 환수종 모델로 분류되며, 번개의 특성을 지닌 니드호그였기 때문에 NL처럼 강력한 번개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비록 루피는 로키와 NL처럼 번개를 생성할 수 없지만 각성 능력을 통해 번개를 고무화시켜 하늘의 번개를 움켜줄 수 있던 건데요. 결국 번개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니카루피와 니드호그 로키가 단숨에 기사단은 물론 수많은 목마들을 격파시켰던 만큼 이제는 루피와 로키가 세계관 최강자급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번개의 용 로키는 라타토스크를 통해 얼음 능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사의 능력자를 상대할 수 있는 패왕색 패기, 그리고 자연계 특성인 번개와 얼음 능력을 이용할 수 있어 로키의 강함은 이미 충분히 사왕급이었습니다. 더불어 불사의 능력자 하랄드의 심장을 멎게 했던 만큼 14년 전 당시 로키는 패왕색 패기와 더불어 번개의 능력을 조합시켜 재생 능력자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카루피와 검은 드래곤 로키를 바라보며 니드호그를 언급했던 이무였기 때문에 이무 또한 니드호그의 열매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과거 태양신과 충돌했던 전쟁의 신이 존재했던 만큼 태양신은 조이보이, 그리고 전쟁의 신은 거인족이거나 거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데비일족의 데비존스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1세계 거대한 두 개의 뿔을 지닌 검은 드래곤의 정체는 바로 번개의 용 니드호그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과연 전쟁의 신이 태양의 신 니카와 격돌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정체는 데비존스이거나 순수 혈통인 고대 거인족일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